다음 날 아침, 나는 현지 안내인과 함께 산악 트레킹에 나섰다. 이곳에 산악 열차가 설치된 건 100년도 넘었단다. 중앙으로 톱니 선로가 하나 더 있는 게 흥미롭다. 얼마 가지 않아 융프라우가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 초지에는 젖소무리가 보인다. 관광객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댄다. 알프스 치즈 생산으로 유명한 벵게른 알프역에서부터 트레킹을 시작하기로 했다. 오늘 트레킹은 융프라우와 맨히, 아이거 등 베른 알프스 삼봉을 끼고 걷는 코스다. 융프라우 정상이 구름에 쌓여 있다. 베른 알프스는 트레킹 코스가 잘 만들어져 있다. 트레킹은 베른 알프스를 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다. 개를 데리고 온 이 부인은 베른에서 왔다고 한다. Das ist schön, ne? Ja. Umgebung Bern, das hat ja viele Sachen. Zaran, guck mal. 부인은 이곳이 베른과 가까워 즐겨 찾는단다. 애견과 함께 노는 부인의 모습이 무척 행복해 보였다. 야생화가 지천으로 피어 있다. Hier haben wir die Alpenrosen, die blühen immer so im Juli, August, wunderschön, wie man sieht, diese Blüten. Und es gibt auch ein Lied über die Alpenrose in der Schweiz. Und das kennt ja wirklich jedes Kind hier in der Schweiz und man singt es auch immer bei bestimmten Anlässen. 만년설을 배경으로 피어난 야생화가 대견스럽다. 어떻게 이런 고지에서도 꽃을 피울까 싶다. 알프스 야생화의 개화 시기는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라고 한다. 산속 깊이 들어가자 가문비 나무 숲이 나타난다. 수목 한계선인 2000m 고지다. 가문비 나무는 추운 겨울에도 잘 견디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잘 자란다고 한다. 나무숲 너머로 수백 미터에 이르는 빙하수가 쏟아져 내린다. Hallo. 베른 알프스에서는 산악 마라톤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드디어 베른 알프스 삼봉 중 하나인 맨히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 옆으로 구름에 걸린 아이거가 있다. 왼쪽 사면이 그 유명한 북벽이다. 검은 바위라 불리는 봉우리 밑으로 갈림길이 나 있다. 여기서 클라인의 샤이데크까지는 30분 거리다. 넓은 사면으로 습지가 펼쳐져 있다. 습지는 이곳 생태계에 중요한 기능을 한단다. Das voll mit Wasser und dann, wenn wieder während Wochen kein Regen fällt, dann lässt es das Wasser aus und das gibt dann nachher diese schönen grünen Wiesen eigentlich und die schönen Blumen, auch wenn es sehr trocken ist. 이곳의 습지는 말하자면 온갖 생명들의 온상이다. 한가로이 풀을 뜯는 젖소들이 행복해 보인다. 큼직한 방울을 단 녀석이 친근하게 다가와 여행객을 반긴다. 녀석들은 이곳에서 신선한 풀을 먹으며 봄부터 여름까지 지내게 된단다. 바람에 있는 야생화가 아름답다. 목적지 클라인의 샤이데크가 이제 눈앞이다. 클라인의 샤이데크에서 열차를 타고 곧장 유럽의 지붕이라 일컫는 융프라우 요흐로 향한다.
열차는 곧바로 터널로 진입한다. 이 터널의 길이는 7.2km나 된다. 아이거와 맨히의 안반을 뚫은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터널을 102년 전에 개통했다고 하니 당시의 기술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기관사 라이스 씨는 고맙게도 기관사석에서 촬영할 수 있는 친절을 베풀어줬다. Ja, es ist ein sehr abwechslungsreicher Job mit Fahren und Werkstatt zusammen und ja, schön mit der Natur verbunden gibt das ein schön, ja, nice place to work. Ja. Wie lange arbeiten Sie hier? Jetzt bin ich 3,5 Jahre da. Ach schon. Ja. 터널에는 바깥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있다. 창밖으로 별천지가 펼쳐진다. 아이거에서 흘러내리는 거대한 빙하다. 유럽에서 가장 높다는 융프라우 요흐역. 융프라우 철도를 건설한 구에르 첼러 기념상이 관광객을 반긴다. 나는 서둘러 역 바깥으로 나갔다. 날씨가 심상치 않다. 기상이 더 나빠지기 전에 알레치 빙하를 먼저 카메라에 담았다. 유럽에서 가장 긴 빙하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관광객들은 한여름에 맞는 눈이 무척 즐거운 모양이다. 지금 이곳은 위치가 높아서 이렇게 봉우리를 잘 내놓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아쉽지만 이 만년설에 있다는 자체가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눈이 거의 쏟아져 내린다. 3,454m나 되는 고지라 기상이 수시로 변한다. 알레치빙하는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다. 아쉽지만 실내에 있는 사진으로 정경 감상을 대신했다. 하산하는 길. 날씨가 언제 그랬냐는 듯 맑아졌다. 아이거와 맨히 봉우리가 멋진 자태를 뽐낸다. 관광객들은 카메라에서 눈을 뗄 수 없다. 여전히 융프라우 정상은 구름에 휩싸여 있다. 나는 다음 기회를 기약해본다. 이제 발리스 알프스의 관문 체르마트로 향해 남쪽으로 향한다. 체르마트는 많은 관광객과 등산객으로 붐볐다. 알프스 염소떼가 이곳을 찾은 사람들을 반긴다. 참 재밌게 생긴 녀석들이다. 역 앞에는 전기 택시들이 주차해 있다. 청정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일반 차들은 들어올 수 없단다. 나는 서둘러 고르너 그라트행 산악열차를 탔다. 마을 너머로 마테오른이 구름에 휩싸여 있다. (4,000m급) 준봉들 아래로 흘러내리는 빙하가 보이기 시작한다. 산악열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고르너 그라트역에 도착한다. 발리스 알프스는 스위스의 최고봉 두포우르 슈피체를 비롯해 4,000m가 넘는 준봉들이 줄지어 있는 곳이다. 발차 아래로 최대 14km에 이른다는 고르너 빙하가 이어지고 왼쪽으로 최고 봉우리를 이루는 몬테로사가 구름에 휩싸여 있다. 만년설이 녹아 흘러내리며 에메랄드빛 호수가 생겨났다. 독특한 지형을 만들어내는 빙하지대가 신비롭다. 마테호른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인 고르노 그라트의 정상입니다. 지금
바로 저쪽으로 마테오른이 이렇게 우뚝 솟아 있어야 되는데 구름이 사이에서 지금 안 보입니다. 발리스 알프스를 대표하는 마테호르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구름이 계속 일었다. 순간 구름 속에서 사냥이 나타났다. 멋진 뿔을 자랑하는 아이벡스란 녀석이다. 녀석들이 한쪽으로 움직인다. 따라가 보니 한두 녀석이 아니다. 사냥들이 모인 이유는 소금을 먹기 위해서였다. 신기하고 흥미로운 모습이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나는 체르마트 마을에서 눈부신 마테오른 봉우리를 맞았다. 미국의 파라마운트 영화사 로고 배경으로 잘 알려진 바로 그 모습이다. 피라미드형 암벽이 신비롭다. 찌를 듯한 암벽 높이만 1500m에 이른다고 한다. 마테오르는 여러 곳에서 다양한 각도로 조망할 수 있다. 나는 클라임 마테오른에 있는 전망대로 오르기로 했다. 놀랍게도 4000m 가까이 되는 고지까지 케이블카가 설치돼 있다. 알프스를 즐기기 위한 스위스 사람들의 의지가 엿보인다. 발리스 알프스에서 가장 높은 몬테로사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최고봉 두포우르 슈피체는 스위스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다. 드로크너 슈택역에서 강력 케이블카로 갈아타게 된다. 이제부터 수직으로 케이블카가 오르기 때문이다. 케이블카 창밖으로 눈부신 설경과 대빙하가 펼쳐진다. 케이블카의 종착지인 클라임 마테호른이 보인다. 3883m 암봉 정상에 만든 케이블카 역이다. 정말 대단하다. 역에서 나오자 뜻밖에도 넓은 설원이 펼쳐져 있다. 이 높은 곳에 스키장까지 설치돼 있다. 한여름인데도 이곳은 눈 세상이다. 천혜의 스키장이다. 이 멋진 슬로프를 마주하고 해발 4478m의 마테호른이 솟아있다. 마을에서 본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동쪽에서 본 마테오른이다. 마테오른을 마주하고 브라이트 호른이 솟아있다. 만년설 정상을 오르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전망대는 시설 공사로 이용할 수 없단다. 아쉽지만 전망대 옆이 촬영 포인트다. 마테오르는 순간순간 모습이 바뀐다. 구름이 계속 봉우리를 감싸오르기 때문이다. 마테오른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은 기본이다. We came from Switzerland and first time here. From the east, from the Switzerland. Yeah. How do you like it? I love it. It's fantastic. Hi. Have you seen the snow in Australia? Yes. Uh-huh. Not very often though. Yes, enjoy it. You enjoy your holiday, won't you? 전망대 입구 쪽에 설치된 썰매장. 미끄럼놀이는 누구나 동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모양이다. 눈앞에 펼쳐진 미지의 신세계. 뭔가 성스러운 기운이 가득한 빛깔.
눈이 부시도록 파란 색깔을 품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엘 칼라파테. 여행자들이 빙하의 세계를 체험하기 위해 반드시 들러야 할 곳이다. Tenemos los glaciares más bellos del planeta y los únicos que avanzan. 온 세상 가득한 투명한 파란색 빙하 호수. 그림같이 펼쳐진 설산을 바라보며 마침내 도착한 아르헨티노 빙하 호수. 옥빛을 품은 빙하호와 그 주위를 둘러싼 설산. 하늘색과 흰색이 섞여 있는 아르헨티나의 국기가 바로 아르헨티노 호수의 하늘색과 설산의 흰색을 의미한다고 한다. 드디어 빙하의 세계로 빠져드는 순간, 차가운 빙하 호수에 온몸을 내맡긴다. 저 멀리 호수에 떠다니는 빙하가 모습을 드러낸다.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상쾌해지는 순간이다. 품격이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해야 할까? 투명한 빙하의 빛깔에 마음을 빼앗긴다. 왜 아르헨티노 빙하 호수가 국기의 상징이 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가슴속 깊이 밀려오는 감동. 유쾌, 상쾌, 통쾌한 기분이다. 눈앞에 펼쳐진 압도적 크기의 빙하. 정말 입이 딱 벌어지게 만드는 풍경이다. 총 47개의 큰 빙하와 물 위에 떠다니는 수백여 개의 소규모 빙하가 장관을 이루는 이곳의 명칭은 로스 글라시에스 국립공원. 말 그대로 빙하가 빼어나게 아름다운 곳이다. 호수에 떠다니는 빙하들은 원래 설산에서 떨어져 내려왔다.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경이로운 풍경. 드디어 호수 바로 위 엄청난 크기의 빙하와 마주한다. 이곳에서 폭이 가장 넓고 길이도 가장 긴 웁살라 빙하. 5km가 넘는 폭과 30km 이상의 거대한 크기를 가진 빙하다. 스웨덴의 유명한 대학 웁살라 대학교에서 연구를 시작해 웁살라로 이름 붙여졌다. 대학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을 만큼 존재 자체가 신비로운 빙하다. El glaciar Uppsala, uno de los glaciares que también visitamos hoy en la jornada, es el glaciar que mayor pérdida de hielo tiene en el parque, es también uno de los más grandes, pero es el que más hielo pierde, y el Pegazzini, el que ahora visitamos es el glaciar más alto, 135 metros de altura, desde el lago hasta la zona más alta, más elevada. 지금 이 순간, 자연이 준 거대한 선물을 마음껏 즐기며 자유를 만끽해야 할 시간. 이곳 자연에서 느낀 작은 것 하나까지 잊지 않도록 가슴과 머릿속에 열심히 새겨둔다. 이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빙하 페리토 모레노 빙하를 만나러 간다. 역시 명불허전. 가장 아름다운 빙하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다. 투명한 얼음벽을 들여다보고 있다 보면 매혹의 빛깔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다.
하지만 페리토 모레노 빙하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건 세계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빙하라는 사실이다. Very nice place. The most important for us. We never saw such glacier as here. This is wonderful place. Glaciar que se mueve, que está tan al alcance de la gente que casi se lo puede tocar. Claro. 경이롭고 신비한 빙하의 대폭발. 페리토 모레노 빙하는 거대한 빙하 붕괴를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빙하다. 이번엔 배를 타고 더 가까이 다가가 본다. 빙하 호수 곳곳에 남아있는 엄청난 빙하 폭발의 흔적은 정말 경이롭다. 넋을 잃게 만드는 초현실적인 아름다움. 모레노라는 명칭은 이 빙하를 처음 발견한 프란시스코 모레노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페리토는 스페인어로 전문가라는 뜻인데 결국 모레노 빙하가 최고임을 의미한다는 현지인의 설명에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진다. 그리고 페리토 모레노가 특별한 또 다른 이유. 빙하 위를 직접 걸어보는 짜릿한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험난한 바위산 너머 얼음의 세계가 눈앞에 기다리고 있다. 낯선 빙하에 잘 적응하도록 특수한 장비 아이젠을 부착하며 기다리는 설렘의 시간. 드디어 빙하 위를 직접 걸어본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들려오는 경쾌한 울림. 눈부시게 하얗고 모든 태양의 빛을 반사해버릴 듯한 얼음 성벽 속으로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간다. Pero se mueve en distintas direcciones y velocidades. No es todo parejo. El hielo es un material plástico que tiene cierta capacidad para adaptarse, pero también tiene un límite. Cuando ese límite es superado por estas diferencias, se fractura en la superficie. 마침내 만나는 빙하가 빚어낸 신비의 마법. 빙하의 속살을 머금은 듯 한없이 투명하고 새파란 빙하수다. 가만히 바라보기만 해도 깊은 가슴 속까지 맑아지는 느낌이다. 한 아이가 미지의 빙하수를 손바닥에 담아 마셔본다. 어떤 물맛을 느꼈을까? 직접 입을 대고 맛을 본다. 밀려오는 가슴 벅찬 환희. 이 맛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이란다. 빙하가 만들어낸 신비의 마법수일 것이다. 순수한 자연의 향취가 듬뿍 느껴진다. 새하얀 세상 속 아련히 들려오는 투명한 소리. 빙하의 물줄기를 바라보고 있다 보면 마음속 모든 더러움까지 씻겨 내려갈 것 같다. 온몸이 짜릿한 이 순간이 오래도록 기억될 듯하다. 빙하와 헤어져야 할 아쉬움의 시간. 마지막으로 전해지는 뜻밖의 선물. 오랜 시간을 머금은 보석처럼 반짝이는 새하얀 얼음. Lo guarden, se lo lleven a Calafate
완벽한 아름다움을 품은 빙하와 헤어져 돌아서야만 하는 아쉬움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Todos tienen su bebida. Todos tienen bebida. Venga, venga. Venga, chaval. 빙하와의 만남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새로운 빙하 호수 비에드마와 만났다. 멀리 설산에서 흘러내려온 빙하가 가득한 비에드마 호수.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되는 느낌.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바람이 밀려온다. 할 말을 잃게 하는 아찔한 시간이다. 대체 이 바람은 어디서 왔을까? 두렵고도 신비로운 자연의 모습이다. 비에드마 빙하로 찾아가는 길은 온통 바위산이다. 험난한 이 길의 끝, 그곳에서 나는 어떤 빙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변화가 심한 날씨 탓에 쉽게 사람들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곳. 그래서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특별하다. 무엇 때문에 이들은 범상치 않은 이곳을 기꺼이 찾아온 것일까? 마침내 마주하게 된 새로운 빙하 비에드마. 빙하 절벽을 오르는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빙하다. 빙하에 울리는 목소리가 묵직하다. 새하얀 얼음 빙하를 깨며 오르는 기분은 어떨까? 미묘한 떨림이 느껴진다. 빙하 절벽을 오르는 아찔한 체험을 위해 스페인에서 날아온 노부부. 원래 관절이 좋지 않았던 부인에게 빙하 오르기는 늘 바라던 꿈의 순간이다. 매서운 바람에 밀려온 빙하의 파편과 온몸으로 맞서는 그녀를 보며 남편은 비로소 웃음을 보인다. 이번엔 내가 직접 빙하 절벽 오르기에 도전해본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 걸음 한 걸음 빙하의 아찔한 절벽 위로 올라간다. 힘든 순간이지만 정상에 오른 쾌감은 정말 짜릿하다. 이제 온 신경을 곤두서게 할 만큼의 아찔한 고난도 체험이 펼쳐진다. 30m 이상 빙하 절벽을 내려가 빙하 및 무시무시한 절벽 속으로 들어간다. 먼저 빙하 가이드가 시범을 보이기 위해 내려간다. 조심스럽게 내려가던 그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 긴장이 최고조에 오르는 위태위태 아찔한 순간. 내려갔기에 이제는 빙하를 다시 오를 수밖에.
줄 하나의 의지에 오르는 아슬아슬한 순간이다.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찔하다. 빙하 가이드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빙벽 타기. 이번엔 건장한 젊은 남자가 빙벽 타기에 도전해본다. 정말 온 힘을 다해 서둘러 빙벽을 오른다. 하지만 힘만으로 오르기엔 역부족.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올라선다. 남자들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아찔한 빙벽 타기에 한 여성이 도전장을 내민다. 줄 하나에 의지한 채 과감히 빙하 속 깊숙이 들어간다. 쉽지 않은 도전이기에 절로 시선이 간다. 갑자기 쏟아지는 빙하의 파편들. 아, 절병빛을 보고야 말았다. 그녀가 외롭지 않도록 남자 도전자가 함께 해준다. 용기를 내 빙벽 얼음을 깨며 오르기 시작한다. 한 걸음 한 걸음 있는 힘을 다해 빙벽을 탄다. 얼음을 깨는 손이 떨리고 빙벽에 자꾸만 다리가 미끄러진다. 힘겨워 보였던 그녀의 도전. 그런데 이내 빙벽을 오르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한다. 할 말을 잃게 할 정도의 놀라운 적응력이다. 드디어 빙벽 오르기에 성공. 그녀의 아름다운 도전에 박수를 보낸다. 모든 과정을 가슴 졸이며 지켜본 남편이 그녀를 아낌없이 격려해준다. 빙하가 그들에게 선사한 최고의 선물. 더욱 단단해진 사랑의 힘을 확인한다. 원래 비에드마 빙하는 페리토 모레노 빙하보다 훨씬 규모가 컸다. 하지만 얼음이 많이 녹으면서 이렇게 특정 지역에서만 빙벽 타기를 할 수 있다고 한다. This glacier in the middle is going ahead for 1 meter and a half per day, 24 hours. 1 meter and a half. But it's in the same day, fall to the lake 5 meters is negative 3 meters and a half. That's why the people say it's retreating, because lose more mass than the distance going ahead. 남극과 가까워 아름다운 빙하가 있고 지구상 어느 곳보다 신비로움을 간직한 곳. 사람들은 이곳을 파타고니아라고 부른다. 캐나다 겨울 여행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것. 바로 윈터루드 축제다. 1979년부터 시작된 이 축제에선 캐나다 겨울의 여러 매력을 만날 수 있다.
다양한 높이의 얼음 미끄럼틀.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즐겁다. 모두가 동심이 된다. 실내 경기장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폴라 히어로 경기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다. This is a friend of my sister's. My sister is running already in elite. And now I go for the first time. She's been before. Last year. Don't you feel really cold? No. Today is a nice day. Last year it was minus 28. Before windshield, it was very cold last year. But within 5 minutes, you're warm. 5km 구간, 25개의 장애물을 뛰어넘으며 경주하는 폴라 히어로 레이스. 추운 겨울을 이겨내자는 취지로 시작한 이 경주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인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첫 번째 장애물은 큰 통 넘기. 다들 가뿐하게 넘는다. 만약 너무 힘이 들면 그냥 통과해도 된다. 이 경주에서 등수는 의미가 없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 목적이다. 경기장 곳곳을 돌며 다양한 장애물을 넘는다. 하나하나 넘어가는 재미가 꽤 쏠쏠하다. How are you? Hi. Are you okay? Yeah, I'm okay. Well, you gotta dress warm, and really you just gotta get outside and have fun, because it's easy to stay inside. So just dress warm and go with a group and be outside and have fun in the snow. 캐나다 사람들이 겨울을 즐기는 방법. 피하지 말고 즐겨라. 가족, 친구, 동료와 서로 도우며 즐기다 보면 동지애도 생긴다. Thank you. Nicely done. Yay! With injuries and everything. 장애물을 꼭 혼자 힘으로 넘을 필요는 없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처럼 서로 돕고 기대면 된다. 간만의 경주에 젖먹던 힘까지 발휘해본다. 땀이 흐를수록 몸도 개운해지는 기분이다. 실내 장애물까지 통과해야 경주는 끝이 난다.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참여했다. 다리가 후들거릴 때쯤 드디어 완주에 성공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 완주했습니다, 완주. 완주한 사람들의 표정이 무척이나 밝다. 흘린 땀만큼 보람된 시간이었다. 짜릿한 흥분을 뒤로하고 다음 여정을 위해 기차에 올랐다. 철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캐나다에서는 기차를 이용하면 5일 만에 대륙을 횡단할 수 있다고 한다. 오타와에서 기차로 5시간 30분을 달려가면 퀘벡에 도착한다. There wasn't a thing that you could do. 퀘벡의 특산물은 그 유명한 메이플 시럽. 전 세계 생산량의 75%가 퀘벡 지역 단풍나무에서 난다고 한다. 국기에 그려져 있을 만큼 단풍나무는 캐나다의 상징이다. 리차드 씨가 메이플 수액의 추출 과정을 보여주겠다고 한다.
단풍나무에 구멍을 내 나오는 수액을 모아서 만드는 메이플 시럽. There is a tap. 메이플 수액 추출의 가장 좋은 시기는 겨우내 얼었던 단풍나무가 녹는 3월이라고 한다. We use 40 liters of maple water to make 1 liter of maple syrup. We evaporate 39 liters is the water only because the maple sugar tree make the sugar in the summer with the maple leaf. The maple leaf would translate the energy in the sugar. In the springtime, the snow will melt. The snow transform in the water go in the ground. The maple tree will pump the water pass between the bark and the wood to collect the sugar, and when we have the maple water, 모은 수액을 오랫동안 끓이면 메이플 시럽이 완성된다. maple syrup is ready. 설탕 대신 음식의 재료로 쓰이는 메이플 시럽. 독특한 향과 풍미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곳에선 겨울에 메이플 시럽을 특별하게 먹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I pour the syrup on the snow, and the syrup will frozen, and is delicious, is sweet syrup. 차가운 눈 위에서 굳어버린 메이플 시럽을 막대를 꼽아 살살 돌려 감는다. 마치 막대 사탕 같다. And this is for you. Thank you. And this is for me. In Quebec, chin chin. This is the best maple syrup. 쫀득쫀득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마치 우리나라의 엿 같기도 하면서 특유의 향이 인상적이었다. Is it good? Ice cream. Very delicious. Yeah. Sweet. When it's sweet, it's good. 얼음에 굴려 먹은 메이플 시럽의 달콤함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다. 캐나다에서 가장 넓은 주 퀘벡. 한 세기가 넘도록 이곳을 지배한 프랑스의 영향으로 지금까지도 프랑스의 모습을 간직한 곳이다. 18세기에 건설된 퀘벡은 오늘날까지 다수의 요새, 성문, 방어시설이 잘 보존돼 있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퀘벡의 중심 다름광장에는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다. 바로 퀘벡을 건설한 프랑스의 탐험가 사뮤엘 드 샹플렉의 동상이다. 작은 프랑스라 불리는 퀘벡시티를 걷다 보면 눈길을 끄는 벽화를 종종 만날 수 있다. 주로 사람들의 일상을 그린 프레스코 벽화다. 퀘벡의 겨울이 너무 추워서 북쪽으로는 창을 내지 않았고 텅 비어있는 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 벽화의 기원이라고 한다. (5층) 높이의 건물 벽면을 가득 채운 이 벽화는 퀘벡의 역사적 인물 16명이 실물 크기로 그려져 있다. 겨울왕국 캐나다답게 퀘벡 역시 축제가 한창이었다. 세계 3대 눈 축제 중 하나이자 캐나다의 대표 겨울 축제인 퀘벡 윈터 카니발. 이 축제를 보기 위해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축제장에서 드넓은 빙판과 이글루가 내 눈을 사로잡았다. 이글루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궁금한 마음에 안으로 들어가 보니 얼음 낚시를 하는 곳이었다. 이글루 옆
얼음 낚시를 하기 위해 빙판에 구멍을 뚫는 사람이 보였다. 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11도인 퀘벡에선 얼음이 아주 두껍게 얼어붙어 있어 구멍을 뚫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It's around 16, 17 inches. 두꺼운 얼음층 밑으로 물이 흐른다. 탁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곳에 많은 물고기가 산다고 한다. 얼음 구멍 밑으로 낚싯대를 넣기만 하면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존. 물이 너무 탁해서 과연 뭐가 잡힐까 싶었는데 Yeah. Got one. 순식간에 고기를 낚아 올린다. 연어과에 속하는 물고기 송어다. 계속해서 고기가 올라온다. 별다른 미끼 없이도 이렇게 고기를 잡는 게 신기하다. 고기 잡는 손맛이 얼마나 좋은지 영하의 날씨에 콧물이 흐르는 것도 모른 채 낚시 삼매경이다. 이것이 존이 겨울을 보내는 방법이다. It's all about doing something in winter to enjoy winter. Otherwise, you don't see any benefit of it. 축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가 썰매 타기. You pick up a toboggan and you go up to the top. So we go about 60 kilometers an hour. Pretty fast. Today it's a nice day to do it. It's very icy. 바닥이 평평하고 긴 썰매. 터보건을 가지고 썰매장에 오른다. 퀘벡에는 터보건을 탈 수 있는 썰매장이 꽤 많다.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힘차게 달리는 터보건 썰매. 한 번 타보면 반드시 또 타게 된다는 신나는 스포츠다. 점점 빨라지는 속도에 비명소리도 커진다. 하지만 스릴 만점, 충족감에 추위는 어느새 저 멀리 날아갔다. 진짜 빨라요. 근데 정말 재밌어요. 캐나다의 겨울을 만끽하는 또 다른 방법, 아이스 호텔에 가본다. 퀘벡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아이스 호텔이 있다. 마치 유리로 만든 것 같은 새하얀 얼음 복도를 통과하니 얼음 미끄럼틀과 얼음 조각들이 보인다. 여기도 저기도 모두가 다 얼음이다. 투명한 얼음은 가벼운 조명에도 아름답게 빛이 난다. 규모도 내부 장식도 엄청난 아이스 호텔. 이곳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How we build the hotel, we start in early December where we make 30,000 tons of snow. Once the snow's prepared, we put 3 feet of snow before we build the hotel. So you're actually standing on 3 feet of snow. Once the molds are put in place, we put the snow on the molds, and within 24 hours, the snow is set. And then a big tractor arrives and pulls out the molds
so we can have this structure that we see here without any structure inside. So it's only snow that's standing here. 아이스 호텔의 침실이다. 얼음으로 된 침대 위에 두터운 요가 깔려 있다. 이 가족은 오늘 이곳에서 잘 것이라고 한다. It's very different for us in Brazil because in Brazil it's too hot and there's no possibility to have a hotel like this. And this is your room? 내친 김에 나도 아이스 호텔에서 자보기로 했다. 오늘 내가 머물 방. 차가워 보이는 얼음 침대가 나를 반긴다. 생각보다 춥진 않아요. 네, 춥진 않고 이 바닥도 이렇게 두꺼운 털이 깔려 있어서 차갑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면에 공기가 되게 시원해서 좋아요. 겨울 왕국 캐나다의 마지막 밤이 이렇게 깊어간다. 오늘 나는 타히티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자랑하는 곳, 태평양의 진주라고 불리는 섬 보라보라로 간다. 보라보라 섬은 도착 순간부터 이채롭다. 이곳은 보라보라에서도 활주로와 공항 건물만 있는 작은 외딴 섬이다. 마중 나온 사람들은 손님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며 환영 인사를 나눈다. 공항 건물 바로 앞에는 선착장이 있다. 보라보라 섬의 고급 호텔들은 모두 보트를 운행한다. 여행객들은 각자 예약한 호텔에서 마중 나온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된다. 보라보라 본섬으로 가는 사람은 비행기 시간에 맞춰 무료로 운행하는 셔틀 보트를 이용하면 된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관광객들의 카메라가 바빠진다. 보는 각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색은 벌써 사람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하다. 보라보라는 18세기 유럽인들이 이 섬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박수를 쳤다는 의미의 뽀뽀라라는 말에서 생겨났다고 한다. 보라보라 섬의 중심지 바이타페. 항구에선 마침 낚시에서 돌아온 사람이 자기가 낚은 커다란 물고기를 자랑한다. Did you catch? Yeah. 이 사람은 오늘 가족들과 함께 이 생선을 구워 먹으며 파티를 할 생각이란다. 인구 약 9천여 명의 보라보라 본섬은 둘레가 약 32km로 자전거를 타고 2-3시간이면 한 바퀴를 돌 수 있다. Yeah. Okay, that's good. I just want to put it in the middle here. Okay. No, this is nice, flat, all the way around. Oh, sea level. It's very good. Where are you from? United States. I'm from Korea. Korea, okay. That's next. We want to go to Korea and South cycle. Korea. Oh, really? South Korea. 이들은 모두 미국에서 왔는데 저기 보이는 커다란 하얀 배에서 숙박을 하며 세계를 여행 중이라고 한다. 보라보라 섬 중앙에는 해발 727m의 오테마노 산이 우뚝 솟아있다. (300만 년) 전의 화산 활동으로 생긴 보라보라 섬에는 뱀을 비롯한 위험한 동물이 없어 관광객들은 안심하고 여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 Today we can see the water
they separate. That means the island is sinking down like 3 millimeters per year. 자연의 신비가 만들어낸 곳. 보라보라 섬에는 5성급 리조트 호텔만 해도 6개가 있고 다양한 레저 활동이 가능해 세계 각국에서 자연을 즐기고 싶어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나는 오늘 보라보라의 최고급 호텔 중 한 곳을 구경해 보기로 했다. 요라나 감사합니다. 이 호텔에 근무하는 김혜일리 씨는 보라보라에 상주하는 유일한 한국인이다. 유리바닥 아래로 물고기를 보며 식사할 수 있는 레스토랑도 있는데 더 특별한 이벤트를 원한다면 야외에서의 맞춤 식사도 가능하다. I am preparing a private dinner for tonight. Oh. For the private for VIP guests. 그런데 가격이 1인당 50만 원 정도란다. 저희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세계 각국에서 결혼기념일이나 이제 신혼여행으로 많이 오시는 편이시고요. 지금 보시는 이 객실 같은 경우에는 하룻밤에 2,500에서 4,000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직원만 400명이 넘는 이 호텔에 객실은 90개뿐인데 비싼 숙박비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빈 방이 거의 없다고 한다. 거실 창문만 열면 바로 바다에 발을 담글 수 있고 오테마누 산의 전경은 그냥 덤이다. 오늘 탈 자동차는 모양부터가 독특하다. 야자잎으로 엮은 지붕과 계기판은 나무 판자로 만들었다. 몇 년이나 된 차냐고 물어보니 10년쯤 됐다는데 내가 보기엔 훨씬 더 오래된 것 같은 자동차다. 오케이. 보라보라 섬의 특산물인 진주 조개를 양식하는 곳을 찾았다. Yorana, now I'm getting Yes. this canoe. Yes. Wow. Yes, sir. 이 작은 카누를 타야 한다니. 그런데 안내인도 내 앞에 탄다. Oh. 나는 금방이라도 물에 빠질 것 같아 걱정이었지만 이들은 나의 이런 모습이 재밌기만 한 모양이다. 그나마 멀리 가지는 않아서 다행이다. 이곳은 수심이 깊어 카메라를 진주조개 채취 전문가에게 맡겼다. 진주조개 양식은 수심 10여 미터의 바다에서 하는데 보라보라 섬 주변은 연중 일정한 수온으로 진주조개 양식에 최적질한다. Up. The first line, officer. 이 조개에 민물조개를 갈아서 만든 직경 4mm의 핵을 집어넣고 2년간 키운 후 수확하는데 어떤 진주가 나올지는 꺼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단다. 이 조개들 중 하나를 내게 골라보란다. This one. This one is big. Okay. 진주조개에서 진주를 꺼내는 것은 숙련된 기술자만이 할 수 있다. 기구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조개의 입을 벌리고 빠른 시간 내에 진주를 꺼내야 한다. 드디어 Beautiful. Yes, good one. I like the color. 이것이 타히티 흑진주다. So she put back on 진주를 the line. 꺼낸 조개는 다시 핵을 넣어 키운다고 하는데 진주를 몇 번 생산했는지 낚싯줄을 엮어 표시한단다. 3 times. So we wait 2 days to put another necklace inside. Okay?
타히티 사람들은 넓은 천을 이용해 다양한 모양으로 옷을 입는데 이것을 파레오라고 한다. So this is the pareo. Material is the cotton. 100% cotton. 파레오는 자연에서 채취한 천연 염료를 이용해 염색한다. Yellow one. 방법은 간단하다. 하얀 천에 자기가 원하는 색의 염료를 스며들게 해서 뜨거운 햇볕 아래 말리기만 하면 된다. 바다 생물의 문양을 천 위에 올려놓고 뜨거운 햇볕 아래 10분만 지나면 완성된단다. Okay. The sand please suck up the paint outside absorb the color. Where it starts from China. 이렇게 만든 파레오는 다양한 모양으로 입을 수 있다. For Papa, go shopping. Shopping Bora Bora. 보라보라 섬은 어딜 가든 열대 과일이 풍부하다. This is a germ of a female. Male is coming by this way. Oh, Yeah. This is female. That's how we can differentiate male and female. interesting. So the female they give lot of fruits, and then you will see what happen. What is in it? 아니 그런데 야자 껍질을 이로 벗긴다. See, that's the hearts of coconut. And then when it's getting germ, no more water inside. 야자 열매 안에 있던 물은 싹이 자라면서 이렇게 하얀 속살로 변하는데 현지인들은 이것을 간식으로 즐겨 먹는단다. 맛은 달짝지근한 스펀지를 먹는 느낌이다. 그런데 저 멀리 이 섬과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커다란 대포가 보인다. 그것도 섬 전체에 8개나 있다고 한다. Yeah, during the World War II, the military brings a lot of things, and that's one of the things they bring it, one of the cannons, on 1945. 다행히 이 대포들은 한 번도 사용된 적은 없다고 한다. 앞으로도 이런 무기가 필요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바라본다. 보라보라 섬은 섬 전체가 관광지다. 아침이 되면 관광객들은 각자 미리 예약한 레저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길을 나선다. Yorana. 오늘은 어떤 모험이 펼쳐질지 기대에 찬 관광객들을 태운 보트는 호수처럼 잔잔한 바다를 달린다. 천국에 바다가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일까? 바다는 보는 방향에 따라 색을 바꾼다. 보라보라에서는 8가지의 바다색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한다. 국적도 다르고 여기에 온 이유도 다르지만 오늘 하루는 보라보라의 자연 속에서 친구가 된다. 수심이 얕은 산호초에서는 스노클링을 즐긴다. I love you. 조금 깊은 곳으로 가면 다양한 물고기들을 만날 수도 있다.
산호초 정원을 지나 수심 5m 바닥에 I love 보라라는 글씨가 손에 잡힐 듯하다. 이번엔 좀 더 극적인 만남을 위해 장소를 이동한다. All you need to do just stay on the safety rope and just look for shark after the safety rope. Please don't touch shark, stingrays, and fish. Just look. Thank you very, very much. It's not dangerous, shark? Huh? It's not dangerous? You are going in. You'll see. Yeah. You are going. 이렇게 수심이 얕고 잔잔한 바다에 상어가 있다니. 그런데 배가 속도를 줄이자마자 무언가가 물밑에서 다가온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다. 정말 상어가 나타났다. 어른 키만한 상어가 수십 마리다. 이 상어들은 지느러미에 검은 점이 특징인 블랙팁 상어로 배에서 던져주는 먹이를 먹기 위해 모여든 것이다. 아니, 이건 또 뭔가? 어느새 거대한 가오리들도 나타났다. 한쪽엔 상어, 그리고 한쪽엔 가오리다. 가이드인 레오를 따라 나도 물속으로 들어가 봤다. 바로 눈앞에서 내 몸만한 상어 수십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에 말문이 막혀버린다. 가오리들은 몸을 퍼덕이며 먹이를 달라고 보채는데 마치 어린아이 같다. 상어와 가오리와 함께 수영을 하며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것을 느낀다. 이제는 먹이를 주지 않자 상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자기 갈 길을 간다. 보라보라에는 모투라고 하는 작은 산호섬이 군데군데 떠 있어서 여행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한다. 이곳에서 여행자들은 백사장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식사를 하며 여유를 즐긴다. 하이티에서는 한 번 만나면 친구가 되고 식사를 함께 하면 가족이 된다고 한다. 이제 나의 여행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멀리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에 이끌려 가다 보니 전통 복장을 한 여성들이 바닷가에서 춤을 추고 있다. Yorana, what are you doing now? Nous sommes en train de préparer notre chorégraphie pour le Heiva qui arrive à grands pas. Et alors le Heiva, c'est pour tous les districts de Bora qui veulent y participer. Alors tous ceux de Bora peuvent y participer. Le Heiva consiste à danser. Ce sont des danses que tous les districts ont. 헤이바는 1년에 한 번씩 펼쳐지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선생님의 지도 아래 춤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지역을 대표하기 때문에 의상만 봐도 어느 지역에서 온 것인지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Notre professeur de danse, car nous faisons partie d'une école de danse ici à Bora Bora. Tous les ans, nous allons être équipes pour les concours de Odissolo et nous faisons nous-mêmes nos costumes. 일상에서 벗어나 또 다른 행복을 만나고 싶다면 일생에 꼭 한 번은 하이티를, 그리고 그때는 이 두 마디만 기억하면 된다.
안녕하세요. 요라나. 고맙습니다. 마루루.